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2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소인수 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 열기 쌀 한 톨과 소녀라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쌀 한 톨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 왕이 소녀에게 주어야 할 쌀의 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얘기인가요? 옛날 인도의 어느 왕에게 운반되던 쌀포대에 구멍이 나서 쌀이 새자 한 소녀가 치마폭에 이렇게 쌀을 담아 왕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감격한 왕은 소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날은 쌀 한 톨, 두 번째 날은 쌀 두 톨, 근데 세 번째 날은 쌀 이제 네 톨,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사실 쌀 여덟 톨, 이렇게 30일 동안 하루 전에 받은 쌀 양의 2배를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 와, 굉장히 소심하게 한 톨, 두 톨을 달라고 하냐?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걸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면 30번째 되는 날은 쌀 5억 톤을 줘야 됩니다. 5억 톨. 엄청난 양의 쌀이 갈 줄은 왕은 계산을 못해서 몰라. 이 소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소녀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를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엄청난 건지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소녀가 위와 같이 쌀을 받을 때 5째 날과 10째 날에 받을 쌀알은 각각 몇 톨인지 구해보자. 자, 첫날은 한 알, 두 번째 날은 두 알, 세 번째 날은 네 알, 네 번째 날은 8알, 그 다음에 5번째 날은 16이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또 32, 그 다음엔 64,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256, 그 다음에 512 해서 이게 6, 7, 8, 9, 10, 10번째 날은 512, 5번째 날은 16톨. 이렇게 되네요. 사실 512톨만 해도 아마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0번째 날까지만 해도 와, 굉장히 소심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될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이를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우리 생각 열기에서 소녀가 받을 쌀의 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첫째 날 한 알, 두 번째 날 둘, 셋째 날 이제 네 알, 넷째 날 곱하기 또 하면 8, 그 다음에 5번째 날은 16알입니다. 16톨이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걸, 이걸 너무 나란히 쓰니까 막 숫자도 세야 되고 이게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2가 4번 곱하기 되어 있으면 2가 4번 곱하기 되어 있다 해서 4개 곱하기 되어 있으면 이 2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4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2를 여러 번 곱할 때 2번 곱하면 2자, 3번 곱하면 여기다가 3, 4번 곱하면 4,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각각 어떻게 읽어? 이건 제곱, 이거는 2의 세제곱, 이건 2의 4제곱,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의 제곱, 세제곱, 4제곱을 통틀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거듭제곱. 그리고 이럴 때 곱하는 수, 이 아래에 있는 요거를 그냥 밑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곱하는 개수를 나타내는 요 위에 조그맣게 쓴 이 숫자들, 얘네들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지수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냥 2는 밑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그 세제곱의 3은 지수, 이 2는 밑이라고 부른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이건 뭐야? 1제곱이야. 2를 그냥 한 번 곱한 거라 그냥 2로 하기로 했어. 혹시 2의 1제곱 쓸 일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2로 써야 돼. 그리고 다시 그냥 2로 되어 있으면 지수가 얼마? 지수가 1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지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2라고 써 있으면 지수는 1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 얘를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5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밑은 5가 되고 지수는 3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자, 2는 2의 거듭제곱과 이런 거를 3의 거듭제곱을 함께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세요. 3이 4번 곱하기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3이 4번 곱하기 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5가 3번 곱하기 되어 있고 7이 4번 곱하기 되어 있어. 아, 5가 3번 곱하기 되어 있고 7이 4번 곱하기 되어 있어. 얘네들 사이는 계속 곱하기를 써야 되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실제로 신기합니다. 자연수는 언제나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자, 11을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우리 1 곱하기 12 혹은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 우리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12의 약수를 얘기할 수 있지? 이 약수들은 12의 인수라고도 불러. 가끔은 인수하고 약수로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약수는 인수라고도 하고 인수를 약수라고도 해. 근데 여기서 1, 2, 3, 4, 6, 12 중에 이게 12의 모두 약수, 12의 인수인데 이 중에 잘 보면 2하고 3만 소수야. 그래서 약수 중에 소수 있잖아? 이 소수들만 따로 뽑아서 아, 얘네들을 우리 소인수라고 불러. 소인수. 그래서 2와 3은 소수이면서도 12의 인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수이면서 인수가 되는 걸 소인수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소인수 별거 아니야. 소수이면서 인수인 거. 그러니까 약수를 딱 써놓고 그 중에 소수 뽑아내면 그게 소인수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는 약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냥 완전히 같은 말이야. 자, 10의 인수, 10의 약수는 1, 2, 5, 10인데 이 중에 소수 찾아보면 2하고 5야. 그래서 10의 소인수는 하면 2, 5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수들 중에 소수 찾아내면 그게 소인수야. 자, 다음 수의 소인수를 구하시오. 자, 9. 9는 약수를 다 써볼까? 1, 3, 9입니다. 그 중에 소수 뭐 있어? 3밖에 없네. 그래서 9의 소인수는 3만 있어. 자, 11은 우리 1하고 11 있어. 이 중에 소수는 11이니까 소수밖에 11밖에 없습니다. 소인수가. 자, 21 같은 경우에는 1, 3, 7, 21. 이게 모두 약수인데 이 중에 소수는 3하고 7이 소수야. 그래서 소인수는 3, 7이다. 30 같은 경우에 1 곱하기 30,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15,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4는 안 되고 5 곱하기 6 되지. 그래서 약수 다 찾아보면 1, 2, 3, 5, 6, 10, 15, 30이야. 이 중에 소수 찾아보면 2, 3, 5. 없지 소수 이제? 그래서 2, 3, 5가 소인수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약수들 중에 인수들 중에 소수인 게 소인수다. 자, 우리 12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맞죠? 2는 4, 4, 3, 12.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2 곱하기 2는 이제 우리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그래서 어떤 숫자는 언제나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거 안 지웠네.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소인수분해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맞아.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왜? 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소수니까 1 곱하기 11 같은 경우에 1 곱하기 11 자기 자신이고 나머지 합성수도 알고 보면 합성수들을 다 쪼개보면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됐어. 자, 우리 24 같은 경우에 그럼 소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자, 소수로 계속 나눠주면 돼. 그러면 24는 2로 나누면 12, 12를 또 2로 나누면 6, 6을 또 2로 나누면 3. 그래서 여기가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주는 거야. 소수가 나오면 딱 멈추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소인수 분해한 거야. 근데 원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3개는 거듭제곱으로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어. 다시 이거 소인수 분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왼쪽을 소수로 계속 나눠주고 여기가 소수 나올 때까지 나누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쭉 곱하면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야. 그래서 24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10인데 소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소수가 아닌 합성수일 땐 계속 소수로 이렇게 곱하기를 나눠줘. 그럼 12는 또 2 곱하기 6이야. 그럼 6은 또 2 곱하기 3이라 모두 소수가 끄트머리에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주는 이런 방법을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아까 똑같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해. 그 다음에 24를 2 곱하기 12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3, 8에 24. 그럼 얘가 소수지? 그럼 8은 합성수야. 그럼 또 2 곱하기 4. 얘 합성수야. 또 2 곱하기 2에서 다 소수가 나오도록.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가 3개, 3이 하나. 2의 세제곱 곱하기 3 똑같이 나와. 또 다른 방법도 있어. 24를 4, 6에 24로 나눠. 그럼 얘도 아직 합성수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2. 6은 또 2 곱하기 3으로 나눠. 그러고 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또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 소인수 분해는.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똑같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숫자 갖고 이 친구랑 나랑 소인수 분해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야 돼. 혹시 결과가 다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거나 둘 다 틀린 경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4는 어떤 순서로 소인수 분해를 하여도 그 결과는 항상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자연수는 그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곱하는 순서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한 가지로 소인수 분해된다. 모든 자연수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소인수 분해되지 여러 가지 모양의 소인수 분해로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보통 작은 소인수부터 먼저 써. 2, 3, 5, 7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곱하기 여러 번 되어 있는 건 반드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뭐 다 아는 얘기지?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0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일단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소수로 계속 나눠주는 거야. 소수로 계속 나눠줘. 이제 2로 안 나눠주면 그 다음 소수 3으로 나눠주고 여기가 소수 나올 때까지. 그럼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그래서 이건 끝난 건데 이런 방법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10이야. 60은 6 곱하기 10이지? 그럼 6은 또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그러고 봤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야. 2가 2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더라도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여라.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 이거 3 곱하기 9야. 그치? 그럼 9는 또 뭐야? 9는 3 곱하기 3이야. 그럼 3, 3, 3, 3이 3개네? 3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42 같은 경우에는 6, 7의 40이야. 근데 이건 소수인데 이게 소수가 아직 아니니까 이걸 더 나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다 소수지?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까? 56은 8, 7에 56. 8은 또 2 곱하기 4. 이게 56이었어. 그럼 4는 또 2 곱하기 2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56은 이렇게 나눌 수 있네. 2의 세제곱 곱하기 7. 그 다음 120 같은 경우에는, 자, 12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나눠. 12 곱하기 10이야. 그럼 12는 3, 4, 12. 근데 4는 또 2 곱하기 2야. 그 다음 10은 2 곱하기 5야.
그래서 3, 2, 2, 2, 5. 그럼 2가 몇 개? 2가 3개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대. 이게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 방법이 교과서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12를 소인수분해해. 할 수 있었지? 아까 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2 맞죠? 자,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게 2의 제곱을 그냥 무조건 2를 집어넣고 1, 이게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세 개로 일단 나눠봐. 그 다음 3은 그냥 1, 3으로 나눌 거야. 이게 세제곱이 있으면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돼 있으면 3개로 나누고 제곱이 없으면 2로 나눠. 왜 했는지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드는 거야. 자, 12를 소인수분해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1, 3을 여기다가 써. 그 다음에 1, 2의 제곱을 여기다가 써. 사실 2의 제곱은 4.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약수 종류별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종류일 때만 이게 가능해. 두 종류일 때만.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방법을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약수의 종류별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걸 다 곱하기 해서 이거를 채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모든 약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3. 그래서 이거 곱하기 한 거.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6. 자, 그 다음에 이거 2의 제곱은 4야. 4 곱하기 1은 4, 4, 3, 12 하면 1, 2, 3, 4, 6, 12. 그냥 1, 2, 4, 3, 6, 12. 이게 12의 약수를 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종류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종류별로 작은 순서대로. 이러면 모든 약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자, 이거 하나만 보면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 지금. 선생님이 이거 문제 4개 풀면서 계속 설명해 볼게. 자, 다음.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약수를 구하세요. 자, 우리 이게 제곱이나 이런 게 없지. 그럼 3 곱하기 11이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은 1, 3. 11은 1, 11로 일단 나누고 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1, 1, 3, 1, 11. 그 다음에 소인수 종류별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곱하기 해줘.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나와. 3, 1은 3, 3 곱하기 1. 그러면 1, 3, 11, 33이 이거의 소인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해보자. 이거 아까 우리 12 했던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1, 2, 2의 제곱. 1, 2, 2의 제곱으로 나눠. 그 다음에 13은 뭐 별거 없으니까 1, 13으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를 다 해주면 여기 있는 게 다 약수가 되는 거야. 약수가 6개 나옵니다. 그 다음 54 같은 경우에 이제 소인수분해 해야 돼. 5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6, 9, 54 이렇게 나누고 6이 2 곱하기 3, 9가 3 곱하기 3이라 이게 2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와. 3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의 세제곱 맞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와. 그럼 우리 세제곱 나올 때 이런 표를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럼 세제곱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3의 세제곱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는 그냥 1,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3의 제곱은 9고 3의 세제곱은 27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해주는 거야 다. 그럼 1, 9는 9, 1 곱하기 27은 27.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그럼 이 8개가 나오지? 이 8개가 약수가 다 되는 겁니다. 1, 2, 3, 6, 9, 18, 27, 54. 그래서 5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 거 100 봅시다. 100은 10 곱하기 10. 10에 2 하나, 5 하나, 2 하나, 5 하나 있어서 10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여기도 뭐 1, 2, 2의 제곱.
5의 제곱이라 여기도 1, 5, 5의 제곱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소인수분해되면 이런 표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제 좀 알겠지? 5개째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게 5의 제곱은 25,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이거를 다 가로 세로 곱해서 여기 칸 채우는 거야. 곱해서 여기 곱해서 여기. 그럼 9개 나오지? 이 나온 9개의 숫자가 100의 약수, 모든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4, 5, 10, 20, 25, 50, 100. 9개 맞지? 그래서 이렇게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소인수 종류가 2개여야 돼. 소인수 종류가 3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올라가야 돼 또. 그래서 보통 2개일 때만 씁니다. 자, 다 공부했네. 핵심 정리해볼게. 자, 24를 우리 소인수 분해해. 소인수 분해하면 항상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게 소인수 분해야. 그래서 거듭 제곱은 항상 똑같은 거에 곱한 것들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한 가지로만 소인수 분해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고 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도 되고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고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눠준 다음에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모으면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오늘 소인수 분해 공부했는데 여러분 소인수 분해는 정말 중학교 수학의 기본이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